자, 심층 인터뷰. 게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좋은 소리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희망을 찾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파헤쳐 봐야 되는데요. 오늘 심층 인터뷰 게임 관련해서 미래에셋증권 임희석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작년 한 해 힘드셨죠? 뭐 재작년도 힘들었고요. 작년도 힘들었고 2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약속 하나만 받고 저는 빠질게요. 오늘 진짜 최대한 100%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좀 드려도 됩니까? 뭐 이제 저희 규정 안에서 최대한 솔직하게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까지 알겠습니다. 우리 바라진 않습니다. 컴플 안에서 최대한 솔직하게 좋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게임주가 제 기억으로는 메타버스 이야기하면서 2021년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막 이제 크래프톤 상장하고 막 카카오 게임즈 상장하고 바바바바바박 박살나서 작년에 조금 뭐 크래프톤 실적 좋아서 올라오는가 싶더니 뭐 NC 게임 나와서 올라오는가 싶더니 또 중국 얘기하면서 바바바박 떨어졌단 말이에요. 최근 흐름들을 한번 좀 정리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좀 한 최근 2년 정도를 간단하게 요약을 드린다라고 하면 2021년도 하반기가 게임주들 전부 이제 고점에 도달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때가 네. 그 이후로 2년 동안 쭉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왔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신작들이 계속 이제 준비됐던 게 나오고 있긴 했지만 전반적인 연기가 첫 번째로 존재했고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인 게임사들이 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타임라인이 조금씩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재택근무하는데 왜 밀려요? 그 집에서 열심히 코딩하면 되잖아요. 네, 게임 업종에 그 크런치 모드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크런치 아무래도 이제 게임을 어느 정도 베타 테스트급으로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좀 야근도 하고 이제 팀끼리 완전 이제 맨투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떨어져 있다 보면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게임사들이 한 그 2022년도, 2023년도는 신작 타임라인이 전반적으로 밀렸던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원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전반적인 신작들이 실패했어요. 흥행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일명 저희 업종에서 히트레이쇼라고 부르는 이 성공 그 확률이 많이 떨어진 거죠. 기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업종 전반적으로 멀티플을 이제 낮게 가자라는 게 좀 시장에 좀 쌓여 있었고 그런 부분이 2년 동안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작년 초,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중국에서 외자판호를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 꽤나 받으면서 중국 쪽으로의 확장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 중순 이후에 출시된 중국으로 나온 국내 게임들이 잘 된 케이스가 렉슨의 메이플 스토리 모바일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도 이제 크게 기대할 수는 없겠다라는 좀 부분도 있었는데 문제는 12월 22일 날 중국에서 이제 게임 산업을 규제를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규제안 초안이 발표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어떻게 생각을 할 때는 규제가 굉장히 세게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충전 한도에 대한 설정을 고려해보자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소위 현질. 그쵸. 네, 그 현질 한도를 못하게 딱 한다. 네. 네. 그러면 일단 MMORPG나 수집형 RPG 같은 경우에 워낙에 많이 쓰시는 분들의 그 돈을 쓰는 그 규모 자체가 뭐 MMORPG는 억까지도 가고 아니면 수집형 RPG 같은 경우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중국으로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매출을 유의미하게 기대를 더 못하겠다라는 부분이 영향을 끼쳤고 크래프톤이나 이런 좀 중국에서의 이제 매출이 이미 많이 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충전 한도의 설정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더 낮게 형성이 되면 기존 매출 역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떨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악재는 다 나온 건가요?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는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이게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에 초반에 좀 분위기가 좋았었던 거는 그 규제안 초안이 그 홈페이지에서 올라와 있었던 게 그냥 삭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그 배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 12월 22일 날 처음에 규제안이 나오고 나서 그거를 한 달 동안 이제 업계 의견을 수렴을 한 다음에 최종안을 도출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서 규제안이 딱 사라졌다일 뿐이지 최종안이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중국 지금 뭐 정보통들이나 스탠센트나 네디즈와 같은 이런 쪽에서의 입장들이 이번에 워낙에 이제 중국 정부도 좀 화들짝 좀 논란 이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규제안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 업체들이 반성문 올린 것도 맞습니까? 뭐 반성문이야 그 종종 주기적으로 좀 반성문 있었던 종종 쓴대요 기업들이. 그래서 그 규제 같은 경우는 좀 마일드하게 그냥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매우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악재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알 거는 알아서 다 반영이 됐다고는 하지만 결국 악재가 없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지, 완전 다른 거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개발자들의 코로나 지나면서 개발자들의 개발 비용 인건비 같은 거는 한 수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물론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는 네. 하지만 올라와 있는 상태고, 사실 중국도 카피해가지고 우리 거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수준이고. 지금 음. 버섯 키우는 게임? 버섯 키우는 게임? 몰라? 유튜브 보면 광고가 엄청 나와. 버섯 커 키우기. 버섯 커 키우기. 버섯 컵 키우기. 그런 게 이제 다 중국 게임이잖아요. 아. 돈을 엄청 벌어 간다는데 중국도 게임 이거 무시 못하지. 그러니까 중국도 잘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레어한 컨텐츠로 게임을 만드는 것도 지금 아닌 것 같고, 심지어 AI도 등장하면서 뭐 싸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뜻은 또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게임을 좀 상향 평준화해서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게임주들이 과연 돌파구가 있을까? 어디서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제가 지난달에 출연을 했을 때 네. 말씀드렸던 게 생성 AI에 대한 부분이 맞아요.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게임사들이 좋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기존 인력만으로 있었을 때 생산성이 확 좋아지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국내 게임사들이 아직은 유저들의 그 눈치라고 해야 될까요? 거부감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도입을 한 곳은 없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죄송한데 제가 몰라서 그런데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것과 유저들의 거부감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이거는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컨텐츠 산업에 다 해당되는 일인데, 그렇죠. 네이버 웹툰만 하더라도 한 작품이 생성 AI로 많이 그렸다라는 그 비판을 딱 받는 순간에 독자들과 그때 작가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반대하면서 향후에 이걸 좀 굉장히 많이 쓴 작품들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일단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약간 아직은 좀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약간 이런 약간 느낌이 좀. 그거 플러스 이제 유저들 그리고 독자들 같은 경우에 결국 본인들의 돈을 써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생성 AI를 만약에 사용을 해가지고 퀄리티가 더 높아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은 퀄리티가 더 낮아지는 부분들이 눈에 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스토리가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뒤에 백그라운드나 이런 부분들이 균일해야 되는데 그게 좀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캐릭터들이나 이런 인물들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아직은 좀 어색한 부분들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같은 돈을 내는데 AI 그냥 편하게 만들고서 이렇게 퀄리티 더 떨어지는 걸 내놓으면 어떡하냐라는 약간 유저들의 거부감이 이미 존재를 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뭐 AI 문제가 아니라 퀄리티의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 네. 부분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지금은 손가락이나 뭐 이런 거 조금 뭐 가끔 육손이도 나오고 좀 구부러진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지금 GPT 올라오는 속도로 생각을 하면 얼마나 지속될까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반년에서 뭐 1년 정도 안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퀄리티가 더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사들이 이걸 활용하는 그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게임사들이 제가 실무자들을 좀 만나면서 각 회사별로 좀 물어봐요. 네. 솔직히 이거 지금 파일럿 테스트 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걸 파일럿 테스트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지금 효용이 좋아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략적으로 제가 뭐 물어본 분들의 이제 컨센서스를 내보면 생산성 자체는 한 3배 정도 빨라지는 걸로 견적이 나고 비용 자체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절반 언더로는 떨어지는 걸로 좋다. 네, 견적이 난다라고 그럼 뭐 해요. 인원 3분의 2는 날려버릴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분명 게임 산업에 그러면 공급이 3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바로 공급이 딱 3배로 증가를 한다라고 해서 이 산업이 3배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사람들의 소비력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정말 재밌는 작품들이 나와줘야 더 지갑을 많이 열 거니까 올라올 건데 뭐 아무래도 뭐 3배 이렇게 빨라지는데 이 시장 자체는 한 절반 정도의 속도로 간다라고 하면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이나 좀 타이트하게 뽑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1년에 이제 글로벌 게임사도 뭐 블리자드도 마찬가지긴 한데 국내 게임사들도 최근 뉴스들을 보시면 넷마블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다양한 좀 회사들이 지금 인력을 감축시키는 게 이 네네.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네. MS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어차피 생산성이 올라올 거니까 지금 기존 인력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결국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컨텐츠의 생산성이 좀 빠르게 올라가지고 이런 신작들이 공급되는 게 빨라야 내년도 뭐 하반기 정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게임 개발에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네. 하면 이게 3배가 빨리 되더라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건데 뭐 주식 시장은 일단은 먼저 선반영이 되잖아요. 결국에 1년 뒤고 2년 뒤고 공급단이 확실하게 좋아지고 인건비단에 감축이 돼서 지금과 같은 부담스러운 인력 구조를 안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업종 자체의 리레이팅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한 2, 3년을 본다면. 저는 올해 이제 1분기, 상반기 정도가 전반적인 게임사들의 좀 바닥권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공급난이 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신작에 대해서 좀 공급이 확대되지 않은 부분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봤을 때 작년도보다 확실하게 신작 라인업이 괜찮은 곳이 뭐 크래프톤 정도 있고 유메이드 이 두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곳들은 기대작들의 출시가 작년보다 많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은 내년도 이후에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상반기를 조금 이제 바닥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글로벌에서 먼저 생성 AI의 전면적인 도입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 곳이 상반기 내 정도에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국내 게임사들 역시도 글로벌 게임사조차도 이렇게 좀 생성 AI를 빨리 도입을 해서 중국과 같이 이런 방향성으로 가는데 국내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좀 시장이 형성이 될 거고 하반기 정도에는 국내 게임사들도 전격적인 생성 AI의 도입에 좀 줄줄이 이제 줄 설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리레이팅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 얘기해야지. 종목 탑픽. 탑픽. 네. 탑픽은 저는 10월 이후부터 변함이 없이 크래프톤을 완전한 탑픽으로 좀 크래프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중국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또 반등. 네. 네. 뭐 제가 지속적으로 좀 보고서에서도 좀 밝히는 가장 큰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네.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캐시카우인 중국에서의 둔화세가 얼추 둔화폭이 다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인도 지역에서 맨날 네. 서비스가 중단이 됐다가 재개가 됐다가 뭐 이런 식의 좀 잡음이 많았었는데 작년 5월 말에 서비스가 재개가 되고 나서 3분기부터 다시금 이제 온기 반영이 시작되는데 이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광고 부분, 그러니까 인도 지역 같은 경우가 뭐 제 추정입니다만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 이용자 수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매출 차이는 30-40배 가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진짜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 유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인도인데 인도가? 네. 네. 근데 그 인도 지역에서 거의 국민 게임이 된 게 배그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는 여기에서 아무리 유료로 뭐 좀 싸게 아니면 좀 비싸게 이걸 하든 간에 사람들이 결제를 하진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차라리 15초에서 뭐 30초 정도 광고를 노출시켜서 자연스럽게 광고 매출을 올리자. 이 방식이 인도에서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그런 성장세를 인도에서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 내에 다크앤다커 모바일이 출시가 되고 하반기에는 블랙버짓이라는 신작 좀 기대작 2종이 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신작 모멘텀 역시도 근 2년을 봤을 때 가장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신작이 잘 될 가능성은 사실 누구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크래프톤의 가장 큰 약점은 배틀그라운드뿐이 없다. 작년에도 배틀그라운드라도 있다. 무슨 프로토콜이죠?
칼리스토 프로토콜 재작년 그것도- 12월이었죠. 그것도 막 그랬는데 조금 찝찝하게 끝났고 만약에 신작이 좀 잘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배틀그라운드가 인도에서 잘 되고 계속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 주가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신작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신작 성공이 가장 베스트 케이스인 건 맞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원체 이제 돈을 배그라는 되니까? IP가 잘 벌어주고 있고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버는 이 회사다 보니까 하방은 좀 막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다만 그 좀 첨언을 드리자면 네. 국내 게임사들 중에 원 IP 리스크가 아닌 곳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NC도 1, 2, 3고 네. 그러니까 일본 상장되어 있는 넥슨을 제외하면요. 네. 넥슨은 원 IP가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넥슨이 사실상 국내 게임사들이 지난 20년 정도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네. 전략이 옳았다라는 게 넥슨 쪽에서 이미 좀 증명이 되고 있고 다들 이 전략을 이제 잘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타이틀은 빅타이틀대로 잘 개발을 하면서 작은 거는 작은 이제 스튜디오대로 개발을 하고 플러스로 들어오는 현금이나 이런 건 M&A에 굉장히 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튜디오의 개수들을 늘려나가는 건데 이 전략을 가장 잘 따라가고 있는 게 크래프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작년부터 투자자분들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곳간에서 인심 나듯이 네. 곳간에서 대작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 어떤 의미냐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트리플 A급 게임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억 원 정도로 1,000억.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게임사들이 트리플 A급 게임에 도전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도전을 할 수는 있으나 이거를 딱 생각을 해봤을 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엔 분기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게 연간으로 생각해보면 7,000억 정도 법니다. 그러면 7개 만들 수 이걸 있나요? 7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타자들이 거의 한 연간에 1,000억 원에서 많이 벌어야 2,000억 원 뭐 지금 이 수준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동일한 그 노력을 그냥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하고 동일한 자본을 투여한다라고 했을 때 이 파이프라인의 개수가 많은 게 가장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넥슨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이 전략으로 보더라도 제가 크래프톤에 대해서 다른 게임사보다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주는 이유가 해당 부분이 존재합니다. 아 저는 최근에 진짜 너무 재밌겠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한 게임은 롬. 롬은 진짜 와. 장난 아니지 이거. 어떻게 장난 아니야. 이걸 와. 어떻게 만들었지? 그렇지 않아요? 대단. 어디 거죠? 카카오 게임즈 대단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돼 저희 지금 걸려. 아니 근데 근데 네, 말씀하세요. 이제 그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선호하는 장르랑 게임들이 달라서 진짜 선호하시잖아요. 우리 롬. 이미연님은 약간 미소년 미소녀 이런 거 미소녀는 좋아하지 않고요. 미소년이 아까부터. 말 달리는 거. 그러니까 우마무스맨 예전에 좀 하다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1주년 이후에 복귀해서 정착을 해서 하루 종일 아니죠. 그러니까 매일 1시간씩은 이렇게 연구하셔야 되는 지금 게임을. 그게 직업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어. 그래서 니케만 거의 많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리서치 목적으로 좀 하는 시기죠. 그렇군요. 롬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광고 없다고 생각하시고. 롬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갈리는 것 같긴 해요. 뭐 호불호가? 제가 이제 좀 만나는 분들이 보통 이제 투자자 분들이다 보니까 뭐 이 MMORPG 장르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이게 뭐 예전에 그 잘 됐던 국내 게임사들이 MMORPG 잘 됐던 그 시기에 매출만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오.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 존재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좀 국내에서 지금 이쪽 장르가 이제 좀 꺾인 지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더라도 좀 매출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려가 조금은 더 저는 좀 시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우려가 제일 클 때 제일 잘 됩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종목 얘기 요거 실적 가야 되죠? 그다음 토픽 하나 하고 끝입니까? 탑픽 뭐, 크래프톤 말씀해 탑픽이에요. 주셨고 네. 그 로직은 말씀해 주셨고 네. 조이시티 최근에 20% 이상 급등세는 나타났다. 조이시티 하면 신작 우려감으로 괴로워하던 기업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 우려감이 좀 기대감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조이시티에 대한 전망. 뭐 일단 제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중소형주 탑픽으로 좀 위메이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조이시티.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가장 빨리 지금 좀 발표를 한 기업이고 이번 실적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뭐 전반적으로 막 서프라이즈가 막 기존 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나왔다라기보다는 좀 계약에 대해서 기존의 갈라게임즈와 맺고서 130억
가량의 이런 계약금 해제에 따라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일회성으로 서프라이즈가 났고 지금 주가 흐름이 좋은 거는 해당 부분보다도 일단 지난 한 2년 정도를 생각을 했을 때 조이스틱을 가장 좀 많이 괴롭히고 투자자분들이 좀 디레이팅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신작이 끊임없이 밀렸어요. 그래서 대표작 지금 기대작이 딱 2종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 제가 좋아하는 이 미소녀 수집형 RPG 스타시드라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와, 귀가 진심으로 말씀하시네. 귀가 계속 빨개지고 있습니다. 스타 시티? 스타시드요. 시드? 시드. 아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네. 뭐 씨를 뿌리나 이런 거 하세요? 어우, 괜찮습니다. 와. 또 명행코 바로 다운 받겠네. 다운 받겠네. 이런 옷 입어도 되나 이거? 예, 그리고요. 네. 돈만 잘 벌면 되죠. 아 돈만 잘 벌면 되죠. 아 역시 연구위원님이세요. 저희 니케 같은 경우는 일매출이 10억이 넘습니다. 일매출이 10억? 니케? 와, 그리고 조이스티커 기대감. 네, 그래서 이 스타시드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글로벌 퍼블리셔를 컴투스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컴투스가 이번에 아마 1분기 중에 일단 출시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한두 달 뭐 이 정도 라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디즈니 IP로 신작을 또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 SLG라고 부르는 이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쪽을 주 장르로 하는 그런 게임사인데 해당 게임에서 좀 서구권으로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조이스틱가 잘 공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디즈니 IP를 갖고 와서 이번에 전략 시뮬레이션 SLG 장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서구권에서의 흥행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해당 게임 역시도 좀 연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소프트 론칭이 거의 앞에 다가온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상반기 내에 출시하는 게 지금 무리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간 괴롭혀 왔었던 이 추가적인 신작 연기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얼추 많이 해소된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왔었던 거는 이런 신작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좀 자회사 중에 그 웹툰 쪽을 좀 작게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웹툰 쪽으로 좀 이번 주에는 좀 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위메이드 짧게만 시간이 없어요.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올해가 신작 모멘텀이 더 강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에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을 출시하는 부분이 있고 2분기에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미르포 중국을 출시를 준비 중에 있는 게 있고 3분기에 이미르 출시를 준비 중에 있고 4분기에 미르 M 중국을 또 준비 중이거든요. 중국이 엄청 네, 그래서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이제 연이어서 기대작들의 좀 출시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반기 내에 일단 2분기에 중국을 나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파노에 대한 부분도 그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파노에 대한 그 기대감 플러스 그리고 상반기 내에 이 매드 엔진 나이트크로우의 개발사인 매드 엔진에 대해서 작년부터 좀 자회사로 좀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도 상반기 내에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모멘텀 측면에서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 미르 IP라는 게 중국에서 굉장한 IP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됐단 말이에요. 계속 통할까? 리니지처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미르 IP가 갖고 있는 그 파워도 유지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좀 더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미르 IP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그 불법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네. 거의 그 실제로 잡히는 시장의 몇 배 이상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속 좀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시장 자체가 이 미르 IP가 이제 좀 양성화, 양지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붙는 부분이 있어서 이 IP에 대한 노후는 확실하게 그 부분이 좀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IP에 대해서 이게 정말 좀 노후가 많이 되고 있어서 유저들이 이탈이 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액토즈 소프트랑 위메이드랑 작년도 하반기에 계약을 했었던 연간 1,000억 원 수준의 이 라이선스 계약을 그 정도 수준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5년 동안이나. 근데 향후 5년 정도는 연간으로 봤을 때 이게 안 빠질 것이다라는 액토즈 스포츠와 샨다 측에 약간 생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미르 IP에 대한 인기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지님이랑 자루님께서 잔바리 게임 얘기하지 말고 NC 좀 얘기해봐요. 아오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아오. 네. NC 소프트 싸늘한 시선 증권가에서는 줄줄이 목표가 하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L 어떻게 된 겁니까?
TL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저도 최근 이제 보고서를 기준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TL이 12월 7일 날 출시가 됐어요. 12월 네. 7일 날 출시가 됐고 4분기 이제 실적에도 이제 많이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기존에 저희 뭐 증권가에서 많이 예상들이 됐었는데 나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12월 매출 기여는 한 100억 원 언더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1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원 뭐 좀 언더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지금 뭐 초반보다는 더 떨어졌을 거잖아요. 네. 그럼 상반기까지도 좀 더 낮은 그 레벨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이후에 결국 상반기 내 정도의 뭐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글로벌로 출시가 됐을 때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물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공격적으로 숫자를 놓기에는 뭐 재미에 대한 부분, 좀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되는 것들을 상반기 내에 좀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국내 수준 이상으로 글로벌 숫자를 잡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도 이렇게 좀 낮게 주다 보니까 제가 연간으로 지금 TL에 대해서 주고 있는 1매출 같은 경우에 2.5억 원 정도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존의 시장에서의 뭐 예전에 처음 CBT를 할 때 뭐 올해 연간으로 잡혀 있었던 레벨이 뭐 1에 한 10억 원, 뭐 한 8억 원에서 한 10억 원 가까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 수치고요. 해당 부분들은 이번 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좀 숫자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2024년도 실적은 좀 하향될 가능성이 좀 업계 컨센서스도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모멘텀은 저는 아이온 2 내년도 출시를 준비하는 이 작품에서 좀 찾아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부터 좀 주시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본질적인 질문인데 TL이 만드는 기간도 엄청 길었고 돈도 엄청 들어갔고 중간에 몇 번 엎었고 정말 열심히 만들려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면 게임 개발 능력에 대해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개발 능력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의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한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게 게임사의 방향성에 대한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이 지난 10년, 20년 동안 리니지, 일명 리니지 라이크 뭐 해당 BM으로 쭉 왔었다 보니까 그 외의 게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왔던 그 케이스가 워낙에 많이 적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쪽에 대해 서비스 경험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무리 뭐 코딩을 잘하고 이 개발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을 모시고 한다라고 해도 이걸 운영하는 것도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BM은 완전히 버렸어요. 완전히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정말 개인 한 명의 고객한테 어마어마하게 막 수천만 원 이상의 이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을 내겠다라는 기조를 버리고 적어도 이번에는 한번 좀 재미를 찾아보고 좀 패스 모델로 가보자 하는 변화의 방향성이 보였다라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방향성으로 게임들이 뭐 2개, 3개, 뭐 5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뭐 성공을 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게임사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BM에 대한 변화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TL은 지금 나왔을 때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하실 때 예상보다 성공이에요? 아니요, 실패죠. 실패요. 완전 실패지. NC 그 목표 주가는 위원님은 제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최근에? 이번 주에도 좀 얼마 나왔었고요. 주셨어요? 네, 22만 원 라인으로 네, 지금 떨어져서 19만 3천 원인데 지금 뭐 사더라도 갭은 얼마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 좀 투자 의견도 매수해서 좀 하향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네,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잘 같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목표 주가 하향하실 때는 그러니까 투자 의견 하향하실 때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아니야, 하면서- 냉정하게 하지, 냉정하게. 그러니까 아픈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해요? 진짜 약간- 안 되겠다 싶으면은 하향하는 거죠. 솔직히 그 아픈 마음이 뭐 재추정치가 틀렸다 그래서 내려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걸 보고서 좀 이제 좀 활발하게 그래도 본인들의 의견까지 합치셔서 여기에 대해서 활발하게 좀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손실이 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좀 죄책감 이런 부분은 존재합니다. 네. 오케이. 네오이즈 한 시간이 2분 없으니까 네오이즈 30 네오이즈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처음에 전반에 좋은 얘기하다가 갑자기 NC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딱 다운됐는데 이제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좋아진다. 한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올해 게임주에 대한 전략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게임 산업 자체에 대해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건 있어요. 이게 뭐 요즘 계속 이야기 나오는 뭐 UEV, VR이나 네. 아니면 그리고 생성 AI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나 이거를 이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리레이팅의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1년, 올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중장기적으로 탑다운 관점에서 이 산업을 좋게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정보는 앞서 말씀드린 이 크래프톤 정도가 있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신작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모멘텀을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주 김계미님이 니케 엉덩이 패치했잖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나왔을 자세히 때는 알면 더 이상해집니다.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네. 좀 굉장히 자극적인 약간 아. 그런 느낌으로 많이 됐었는데 19금이에요? 아 19 초창기에 썼어야 되는데 패치되기 전에 제가 다운받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정확히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패치 버전 안 네. 받으셨죠? 아니 다 이제 패치가 됩니다. 아, 패치가 돼요? 되는데 와 전문가다 진짜. 근데 이게 아니, 애널리스트 국내에서 이제 당연히 심의가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덜 파격적인 방식으로 좀 변한 뭔 부분이 말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요 솔리마르님께서 이건 정말 짧게만 게임은 유저가 많은 게 그냥 깡패라서 그게 수익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말 매니악한 사람이 아이템을 많이 팔아주는 게 수익이 많습니까? 이거는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3프로 한 처음인가 두 번째 나왔을 때 가장 즐기고 있던 게임이 탕탕특공대라는 게임이었어요. 그거 재밌죠. 네. 네. 탕탕특공대가 나와서 국내에서 거의 매출을 한 반기 동안 2위에서 뭐 3위 정도 유지를 하고 1위를 하던 시기도 꽤 있었어요. 그러면 리니지 M과 리니지 2M 사이에 매출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인게임 매출만 할 때는 당연히 조금 떨어지긴 해요. 캐주얼 게임이어서 예를 들어 그 1위 하는 게임이 요즘 국내에서 한 15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인게임에서는 한 뭐 7억에서 8억 정도 나왔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아무리 잘 되는 MMORPG 모바일 게임이다라고 해도 이게 그 MAU로 따지면 5만 명 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그 탕탕특공대가 그 해당 반기에 MAU가 한 300만 명 정도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보는 조사 기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단하다. 이 300만에 대해서 앞서 제가 크래프톤 이야기하면서 잠시 말씀드린 15초, 30초 광고를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한 엄청 게임이에요. 많이 해요. 제가 그때 뭐 레프트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추정했던 게 광고 1매출만 했을 때도 한 8억 정도가 나오고 있다. 이걸 합치면 리니지 M 수준의 매출이 나온다. 그래서 비즈니스 네. 모델이 되게 다양하게 하는구나. 그렇죠. 네, 향후에 이러한 광고 모델이 계속 커질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칭찬 일색입니다. 100억의 꿈 형님께서 우리 위원님 덕업 일체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해 좋겠다. 주셨습니다. 게임도 하고 일도 하고. 최고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게임주 올라가기를 같이 좀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상반기 지나서는 또 희망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정말 100% 솔직하게 너무 잘 말씀을 해주신 미래에셋증권의 임희석 연구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가야죠, 이제 가야죠. 가야죠. 아, 주가 올랐으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야죠. 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음 주도 오르죠. 오르죠. 네. 설 매일 전에는 오른다고 올라요? 합니다. 설 전에도 오르죠. 네. 설 끝나고도 오릅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의 말에 행간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행동과 몸짓과 말투와 어휘 이런 거를 잘 파악하시면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아하. 한 달 내내 힘들었잖아. 그렇습니다.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좋은 날 오겠죠 뭐.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까지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주말에 운동 좀 하시고 산책도 하시면서 월요일날 수익 많이 내시고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